자, 4전 4승하고 돌아온 구영식 기자. 자,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기사를 또 쓰고 있던데, 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천공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천공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더군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예.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관심의 중심에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네, 있는 의혹이 인물인데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지난 대선 검증 과정에서는. 네, 예. 근데 이제 천공이 간통 사건에 연루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예, 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재판 결과, 재판 선고문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예. 기사를 썼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2006년 정도, 2006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간통의 기간이라고 한 거는 2004년 4월부터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한 2년 정도라고 네.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게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이 받았는데, 판결문 보신 분들, 뭐 저희 보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이 천공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미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특히 또 신도들의 얘기까지 다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일부분 알려지면서 저희 독자들께서도 이런 면이 있었냐 놀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간녀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좀 뭐 원색적인 단어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간통 사건의 네. 파트너 그 여성분은 이 누군지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 그 지금- 뭐 신경애라고 하는 분이 저희 기사에는 뭐 익명으로 처리를 했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미 다 이게 실명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신경애. 지금 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예, 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천공의 사실 핵심 측근이고 사실 정법 시대의 사실상 2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다. 예. 그래서 이 천공과 신 이사장 예, 예.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렇죠. 그 저희 구영식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예. 더 이제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재판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재판까지 가게 된 건가요? 이제 그 당연히 간통 사건은 네. 그러니까 남편이 고소를 하거나 음, 아니면은 부인이 고소를 하거나 이런 사건이죠. 네. 쌍방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남편이 당연히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쪽이 재판을 했고 1심에서 두 분 다 구속된 걸로 알아요. 네. 예. 구속됐고 실형을 받았고 구속됐고 근데 이제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예, 집행유예형으로 감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되잖아요. 위헌 판결을 받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위헌 판결이 구제가 되는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네. 다시 대법원에 다시 이제 재심을 요청을 해서 음. 거기서 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죠.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난 그렇죠. 사건이다. 뭐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네. 법의 변경으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법이 변경이 되면서 폐지가 되면서 사실은 받은 거고 어쨌든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현행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간통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신도들도 이 사안을 뭐 이제 당시에 이제 알았던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래서 뭐 찾아가서 항의하는 뭐 그런 일도 예, 있었다고 예, 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된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 천공과 신경애 원장이 이사장이 지금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이죠. 네, 예, 이사장이 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2년 동안. 음, 예, 거기에 새벽에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 새벽에 신도들이. 신도들이, 예, 신도들이 네. 여러 명이 들어가요. 뭐 음, 운전을 담당했던 사람, 가사를 담당했던 사람, 뭐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죠. 네. 천공을 물론 이제 그 천공은 그들을 도학이라고 부릅니다. 신도를 도학. 예, 같이 이제 배움을 같이 한다 하는 무리다라고 해서 도학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니까는 항상 그 천공과 신경의 원장이 같이 쓰고 있던 방에 두 사람이 다
발가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신도들이 따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네. 따지는 네.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이게 그 신도와 천공의 뭐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막 해명을 하라고 그래요 신도들이. 네. 스승님 해명하세요. 이 네. 현장을 보고 어떻게 네, 된 현장을 일입니까? 보고. 물어본 거군요. 예. 이게 뭐 불륜이다. 이제 그 신도들은 불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천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불륜하는 걸 봤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간통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성관계를 전제하고 내려지는 혐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은 음. 충분하게 간접 증거까지 포함해서 증명되지 않으면은 사실 무죄인 거예요. 하지만 간접 증거까지 포함해서 이게 성관계까지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네. 유죄 판결을 받는 건데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불륜이라고 하는 부분, 불륜하는 거 봤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 네가 성관계를 하는 거 봤냐 이런 의미를 사실은 띠고 있는 거죠. 네. 예. 천공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그렇죠. 물어보니까. 예. 그리고 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천공의 원래 이름이 네. 혹시 네. 아세요? 이병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묘하게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자하고 묘하게 이제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원래 이름이 김명신이었는데 네. 그걸 하필 또 김건희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잖아요. 예. 이병철 회장의 예. 아들 이건희 예. 회장의 그러니까 뭐 이름을 한간에는 그게 이제 똑같은 거 아니냐? 남자 이건희가 네. 되어라라고 해서 뭐 김건희라고 지어줬다, 개명을 해줬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네. 예,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묘하게 어쨌든간에 천공의 이름이 이병철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명을 계속 요구하니까 네.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하고 했다. 그러니까 신경희 원장한테 여기서 잘하고 했다. 네. 그리고 옷 벗고 잘하고 했다. 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벗으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여자를 뭐 그런 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안 보기 때문에 나는 관계는 안 한다. 네.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해명을 예, 하고. 관계는 그러니까는 부인을 하는 거죠. 네.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게 신도들 앞에서 또 자신을 이제 보좌하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하지만 거기서 그 현장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믿지 않는 분위기였던 그렇죠. 것 왜냐하면은 같고요. 이제 그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 그 당시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 대화가 녹음된 이날 그 쳐들어갔을 때 네. 정사를 끝내고 난 듯한 네. 이런 표현이 판결문에 나와요. 판결문에. 예. 네. 이건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하. 제가 자의적으로 한 표현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사를 끝내고 난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미 이분들이 이제 가서 방에서 두 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아니 빨가벗고 네. 남의 유부녀를 갖다가 아직까지 그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정말 이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니기를 바랬는데 직접 눈으로 본 거잖아요, 사실상. 네. 두 분이 같이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도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분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는 그 판결문에 이제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을 돼 있고요. 네. 천공에 대해서 아하. 사이비 교주와 신도의 관계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표현을 예.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군요. 그렇죠. 예. 이 재판에서는.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라는 그런 이제 수식어를 달게 된 그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렇죠.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천공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도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또 유튜브가 올라오면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많이 네.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좀 비교해가면서 이 내용이 또 영상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과거의 또 행적, 이 재판 결과가 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 있었는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요. 네.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천공이 이제 뭐 천공 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천공 스승. 스승이라고도 예.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김건희 여사가 소개해서 몇 번 만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만나지 않았다. 네, 문제가 네. 될 것 같아서 만나지 그런 않았다고 얘기를 얘기를 했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뭐 청와대 이전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국방부로 이전한 거, 음. 그다음에 관저를 외교부 공간으로 한 것,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패싱 논란,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갔을 때 네. 뉴욕에 같이 갔다. 뭐 이런 이제 논란과 의혹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게도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러니까는 언론이 반드시 추적 검증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글쎄요, 그 이후에도 천공의 뭐 세라고 할까요? 그럼 계속 이제 확장돼 왔던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볼 수가 뭐 있을까요? 이거는 한간에 알려진 거는 거의 3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천공을 따르는 사람이 30만 명이고, 그리고 그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고 네. 사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둘러싼 그 작은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투명하게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여겨 봐야 되는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전과 당선 이후와 그 세뿐만이 아니고 그 재산 관련, 자산 관련해 가지고 네. 돈들이 또는 후원금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반드시 언론에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천공의 이 재판 이후에 이제 무죄도 받긴 했지만은 이 이후에 뭐 신도들과의 어떤 뭐 신뢰나 이런 게 깨지거나 거기까지 간 건 아닌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결과를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신도들과 그다음에 그 천공의 대화록을 보면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신경의 원장을 이제 천공은 해동 상좌라고 부르거든요. 해동상자. 예, 당시에는 이제 그 정법 시대가 아니었고 네. 해동 신선도라고 하는 단체를 천공이 만들어서 그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신도 옆에 측근으로 있었던 게 신경의 원장인데 이사장인데 신경의 이사장을 해동 상좌라고 부릅니다. 상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높은 스님의 뭐 제자 뭐 이렇게 이제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신뢰하는 핵심 측근이었는데 그 신경의 원장을 부릅니다. 그 현장에서 해동 상자 나와. 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의 원장이 그 방에서 나오죠. 거실로. 예, 거실로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는 이제 그 신도들이 당신 지금 스승님을 망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따져요. 신도들이 예, 따졌군요. 왜 스승님을 이렇게 망치느냐?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신경의 이사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사실상 부적절한 예.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과를 한 셈, 시인을 한 셈이죠. 한 셈이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예. 근데 그 세월이 좀 흘러서 어쨌든 이 2인자 자리에 있는 그런 네. 상황도 된 거고 이 재판부가 판결을 그 당시에 내릴 때 사이비 교주라는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 판단과 판결 사이비 교주가 했던 것과 지금 이 현재 상황과 물론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사이비 교주라는 판단을 받았던 이 부분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역술적 조언이라면은 뭐 모르겠죠. 네. 흔히 역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천공이 이제 그런 자신들의 그런 역술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정 운영에 만약에 개입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천공이 뭐 현지 답사를 하고 뭐 방문을 하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고 뭐 이런 이제 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법적인 대응도 그렇- 지금 하는 그렇죠. 상황이 예, 됐고 김종대 전 의원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네, 한다고 고발한다. 하죠. 예.
그렇게까지 강하게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예. 근데 이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천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천공의 행적이나 행동 여기에 언론들이 그 안테나를 세울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그렇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멘토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거고 이게 앞으로 천공에 대한 취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당연히 해야 조영식 기자도 되고, 그렇고. 예, 당연히 추적 검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그 제가 보도를 지난 대선 때 했습니다마는 무정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무정 스님, 그 다음에 천공, 그 다음에 건진법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 가족과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인물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잘 아는 분을 만났는데 네. 천공이나 이런 분들을 무정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서열을 어떻게 서열이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무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공이고 네. 그리고 건진법사가 이제 굳이로 따지자면 3인데 서열 네, 3인데 네, 네. 건진법사는 거의 이제 정치 꾼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신뢰는 상당히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정과 그 다음에 천공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지금 뭐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전에도 한번 보도를 했지만 제주의 한 골프장에 있다고 제가 네. 증언을 말씀하셨죠.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지금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뭐지 서열 순위까지 우리가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뭐 힘있게 추진했던 이런 것들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한 것이냐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사 취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인식 기자도 계속 따져 볼 텐데 네. 원래 윤석열 예.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하든 뭐 네.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이전이 결정이 됐다. 주변에 아무도 잘 모르는 진짜 이게 결정이 됐다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난 예. 거냐?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갈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왜 갑자기 그게 이전으로 갑자기. 결정이 났는지 이거는 사실은 그 윤석열 그 정부의 지금 1년 반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 이면들이 반드시 이제 취재가 돼야 되는 문제죠. 도대체 어떻게 청와대 이전이 갑자기 그렇게 그렇죠. 결정이 됐는지에 중요한 대해서. 국정인데 예. 국정의 과제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 갑자기 이전이 됐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그 중심에 의혹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천공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물인 거죠. 그래요. 천공의 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공에 대한 취재 필요성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청와대 영빈관을 이번에 또 사용했잖아요. 베트남 국가주석이 와서 상춘제도 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청와대 가도 되는 건가요? 저번에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빈살만 왕세자. 예, 예. 네, 관저에 갔었죠. 예. 근데 관저에서 사진을 그 영접을 하다 했죠. 보니까 네, 첫 손님.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첫 손님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사우디의 중요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굉장히 만수르보다 돈이 뭐 10배나 그렇죠, 많다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영접을 네. 잘해야 되는데 사실 관저에서 하는 거는 저도 뭐 그 현재 관저를 쓰고 있는 외교부 공간을 가봤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외국의 정상들을 영접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뭔가 좀 뭐 웅장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국격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이제 정상들이 국빈
영빈관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 영빈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빈관 바로 또 밑에 이제 작은 그 운동장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전통 의장대, 그다음에 육해 공군 의장대가 거기서 아주 멋있게 그리고 웅장하게 사실은 그 정상을 국빈으로서 맞이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관저에서 그거는 그렇게 가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미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시체말로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인다. 예. 네, 소박하다고 하죠. 소박한 예, 느낌. 그나마 이번에 이제 예. 베트남 주석이 왔을 때 영빈관에서 했을 때는 네. 그나마 사실 뭐 좀 뽀대가 나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입니다. 정상을 예, 굉장히 정상을 영접하는 그런 정도의 어쨌든 네. 분위기는 만들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을 썼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이번에 겁니다. 절실히 느꼈을 거다. 예. 상춘제도 가서 뭐 차담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왜 못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된 외교적인 이런 일정과도 관계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있는 과정인가요, 결국?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청와대를 부분 개방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분 개방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유가 개방을 있었죠. 하고 다시 청와대의 그 건물들을 네. 사실 써도 되죠. 그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관저도 거기 다 있는데. 그렇죠. 청와대 관저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세팅만 하면은 사실 언제든지 다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네. 청와대도 이렇게 쓰고 용산도 쓰고 한남동 그 관저도 쓰고 예. 뭔가 이제 부동산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실에 이럴 거면은 왜 나왔냐 청와대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 사실 청와대를 이전만 하지 않았어도 돈은 돈대로 쓰고 다. 예, 옮기지만 않았어도 예.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반 이상은 제기되지 않았겠죠. 뭐 관저 공사를 둘러싼 그렇네요. 예, 의혹, 네.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에 뭐 천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의혹, 네. 사실 이런 의혹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청와대 이전을 안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 처음부터 뭔가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이게 아닌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찾게 되잖아요. 또 사람들의 심정이. 그래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고 많이 불거지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이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후회할 가장 후회할 사안 1순위가 청와대 아마 이전일 겁니다. 여권으로서는. 그래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네. 참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네. 상황.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은 국민들이 정말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단초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재밌는 수도 있겠네요. 거는 뭐 제가 최근에 모 인사로부터 그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천공과 그다음에 신경의 이인자라고 하는 신경의 이사장과 네. 그리고 유명한 한 역술인 이 세 어.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대통령실 네. 용산의 용궁이라고도 하죠. 용궁. 예. 용화대 용궁.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보이는 그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딱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천공이 그 대통령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네. 계약을 해서 거기를 이제 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피스텔에서 바로 보이나요? 예.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켜보고 있군요.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창문으로. 프레임으로 보면은 사실 예. 거의 지켜보는 듯한. 그래요. 예. 사진까지 나오고 있다.